우아하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5가지 추악한 일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요 건강기관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는 통찰력입니다. 1번.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변화 중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물러나는 경향입니다. 이는 많은 노인에게 흔한 함정이며 정신적, 신체적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National Institute on Aging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외로움과 우울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인은 점차 의미 있는 연결이 부족한 일상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해럴드라는 나이든 신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수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종종 지역 행사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후 그는 자신의 일정이 예전보다 덜 꽉 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할 만한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집의 고요함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늘어나면서 해럴드는 자신의 사회적 교류가 가족과의 가끔씩의 전화통화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겪을 때까지 그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해럴드의 경험은 독특하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비슷한 패턴에 빠집니다. 핵심은 고립의 징후를 일찍 인식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나 이웃에게 매주 전화통화를 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이든 온라인이든 사회단체에 가입하면 그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일주일에 한 번 지역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고립을 극복한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목적의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보답하는 행위는 그녀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녀가 여전히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고 규칙적인 연결의 순간조차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석하든,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든, 단순히 이웃과 커피를 마시든, 이러한 상호작용은 소속감과 지원의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회를 받아들이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노화와 함께 오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기쁨뿐만 아니라 지원 네트워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함. 나이가 들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요구사항보다 뒷전으로 밀려나서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체력 수준이 저하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체 활동이 건강한 노화에 필수적이며 정신적, 신체적 웰빙을 증진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활동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던 82세 여성 루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정원 가꾸기나 산책과 같이 예전에 좋아했던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한 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십 년간의 노고 끝에 휴식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루스는 피로와 관절 경직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를 무활동이 아니라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스의 경험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체가 더 이상 같은 움직임이나 지구력을 가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에너지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상 업무가 더 어려워지면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믿음이 강화됩니다. 루스에게 중요한 순간은 지역 건강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트니스 트레이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은 루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운동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수업은 힘들었지만 세션을 거듭할수록 힘, 균형,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과 동기를 되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중요한 요점을 보여줍니다. 신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심지어 수중 에어로빅 참여와 같은 간단한 활동도 엄청나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즐겁고 지속 가능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운동을 통합하면 에너지 수준이 증가하고 정신적 명확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댄스 수업에 등록하든 모든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으로서 노화가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는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신 신체 활동을 받아들이면 더욱 충만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3번. 일상의 단조로움에 빠지다. 나이가 들면서 일상의 편안함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하루를 보내면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단조로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삶에 대한 열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 활동의 다양성은 인지 기능과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많은 노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창의성과 삶에 대한 열정을 억누르는 예측 가능한 패턴에 빠집니다. 70대 후반에 은퇴한 엔지니어 조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몇 년간 바쁜 직장 생활을 한 그는 은퇴가 제공하는 자유를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등 여유로운 활동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조지는 자신의 하루가 반복되는 사이클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같은 아침 일과를 따르고 매일매일 같은 취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다양성의 부족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불안함과 심지어 가벼운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지의 경험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편안한 틀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일깨워줍니다. 마음은 새로운 경험에 활력을 얻고 그러한 경험이 부족하면 인지적, 감정적 침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새로운 활동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술을 창작한다는 생각에 겁을 먹었지만 지역 그림 수업에 참석하면 창의성이 촉발될 뿐만 아니라 활기찬 동료 예술가 커뮤니티에 소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정신을 되살리고 새로운 목적의식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심지어 요리 수업에 등록하는 것조차 일상의 단조로움에 대한 효과적인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삶에 흥분과 호기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물리적이든 가상이든 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에 참여하면 관점을 넓히고 새로운 관심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업무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면 삶에 참신함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식사에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거나 산책 중에 다른 경로를 선택하면 우리의 전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노화의 아름다움은 변화에 적응하고 수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수용하면 우리의 정신이 예리할 뿐만 아니라 여정이 풍부해져 어느 나이에나 삶의 생생한 테피스트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4번. 기술에 저항하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많은 노인들이 마주치는 일반적인 함정 중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주저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기술이 너무 복잡하다는 믿음, 또는 단순히 더 단순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술에 적응하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사회적 연결과 정보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을 사용하는 노인은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참여와 만족을 보고합니다. 75세 할머니인 마가렛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기술의 끊임없는 변화에 압도당했고 그것이 그녀의 일상생활에 불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수년 동안 마가렛은 유선 전화와 종이 지도에 의존했고 이러한 방법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주들이 화상 통화를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 마가렛은 점점 그들의 삶과 단절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손주들이 메시지 앱을 통해 손쉽게 사진과 업데이트를 공유하는 것을 목격할 때까지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격려에 힘입어 마가렛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기본사항에 초점을 맞춘 지역 워크숍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경험은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녀는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상통화를 통해 친구 및 가족과 소통하고 사진을 즉시 공유하고 손끝에서 풍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롭게 얻은 기술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삶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은 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과 같은 고립 시기에 외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기술을 수용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균형을 찾고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탐색하는 법을 배우든 온라인 수업을 탐색하든 단순히 화상회의 앱의 사용법을 익히든 그 혜택은 엄청납니다. 게다가 기술은 노인들이 건강 리소스에 접근하고 약물을 관리하고 심지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가상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의지로 기술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초기 장애물을 극복하면 연결과 기회로 가득 찬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디지털 시대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호 5. 정신건강 요구사항을 과소평가함. 나이가 들면서 초점은 종종 신체 건강으로 옮겨가지만 정신건강은 많은 노인들이 간과하는 전반적인 웰빙에 똑같이 중요한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협회는 정신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노년기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신건강을 둘러싼 낙인 때문에 노인들은 슬픔이나 불안감이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믿고 감정적 요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80세의 호라비인 프랭크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처음에는 외로움을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파트너를 잃은 후 프랭크는 한때 즐겼던 사회활동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상실과 도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용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지속적인 슬픔과 동기 부족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그의 태도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구하라고 격려할 때까지 프랭크는 정신건강을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는 슬픔과 노화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색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치료를 통해 프랭크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대처 전략을 배웠고 지원을 구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 건강 문제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노화 과정에서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노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동료들과 경험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지원 그룹에 가입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수행, 일기 쓰기 또는 심지어 미술 치료와 같이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 화상 채팅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노인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결함으로써 노인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목적의식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화의 여정은 고립이나 절망의 여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지원과 자원이 있다면 노인들은 회복력과 희망을 가지고 이 삶의 단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와 같은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